네, 안녕하세요. 고릴라 투자입니다. 네, 오늘 증시는 이제 양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 있는데 금리를 막 무작정 올리기에는 좀 어렵죠. 네,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었고 거기다 전쟁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양적 완화한 거를 이제 긴축을 하겠다라면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너무 특수한 지금 변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분명히 이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그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,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 좀 여유 두고 지켜보면서 아마 새롭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. 원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아무래도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, 그리고 그동안 너무 이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,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리면 이제 뭐 통하고 뭐고 의미가 없는 거죠. 금리를 일단은 보류를 하고 봐야 되는 거라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고, 그에 따라서 일단 증시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. 자,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, 자,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. 자, 중요한 게, 자, 원유 지금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이거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.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이제 석유 파동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잖아요.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, 자, 유가가 아무래도 유가도 달러처럼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관련 산업에 좀 이제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, 그냥 무작정 상승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원유를 뭐 팔거나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는 좋겠지만,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뭔가를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유가가 현재 지금 러시아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 이제 이게 체감이 아마 되실 거예요. 이제 110달러. 이게 원래 그 코로나 때 뭐 마이너스까지 찍었던 건데, 이게 한 번에 그냥 쭉쭉 올라와 버렸어요. 연간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이제 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, 이제 뭐 그 차 기름 넣으러 가도 이제 막 기름값이 엄청나게 이제 오른 걸 보실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막 기름값 싸서 좋았다 했던 것도 이제 옛말이 될 정도로 지금 유가에 대한 어떤 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자,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원유 가지고 가공해서 뭐 만들어야 되는데, 그리고 뭐 항공이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엄청나게 써요. 우리가 차량보다 훨씬 많이 얘는 유류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조선, 이제 뭐 HMA 이런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다행히 그래도 내부적으로 걔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런 컨티전시 플랜,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뭐 그러니까 해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지만, 그래도 어쨌든 부담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. 자, 우크라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. 이거는 뭐 계속 뭐 협상한다 했다가 뭐 한다 했다가 뭐 다시 뭐 말은 계속 강하게 하잖아요. 뭐 핵무기 뭐 얘기 계속 나오는데, 일단은 저쪽 상황이 좀 그래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어야 이제 전 세계가 좀 정상화 될 수 있는 것 같고,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, 코로나가 아직은 그 오미크론이 그래도 약해서 좀 다행이지만 이제 아직 변이는 남아 있습니다. 아직 오메가 변이까지 제가 그때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보여드렸잖아요. 아직 변이가 좀 몇 개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, 상승을 하더라도 무작정 매수해서 뭐 어떻게 보면 상한가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이제 수익 청산할 거 하고, 그리고 매수해서 뭐 좀 약간 지금은 단타를 봐야 되는 거지, 여기서 장기로 가기에는 이게 주식이 바닥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바닥이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웬만해서 지금 다 수익이 나고 있고 뭐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는데,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
예, 정리할 것. 본인 이제 보유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. 왜냐면 보유 종목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보유 종목들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그냥 새로운 거 뭐 수익 낸다고 해서 조금 커버 되는 거지. 이 보유 종목을 정리를 해야 완전히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도 항상 잘 챙기시기 바라고. 그리고 이제 그 테마주들 있잖아요. 테마주들 계속 뜨죠. 뭐 메타버스 떴다가 이거 떴다, 바이오 떴다가 저거 떴다가 막 뭐 지금 전쟁 테마 뭐 핀테크 이거 뭐 게임 키오스크 뭐 다 뜨는데, 자 그런 종목들 지금 잠깐 반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오늘 이제 뭐 강세를 보였던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떴었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.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나게 또 14,00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래도 다시 뭐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테마주라는 것은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수익 청산할 수 있을 때 청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보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말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, 아직까지 들고 계신다면 좀 많은 희비가 갈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수익이 좀 나신 분들도 있는데, 지금 이게 보시면 길게 볼수록 문제가 있는 종목이죠. 10만원대 종목이 이게 원래 고점이 17만원이었죠. 17만원짜리가 지금 6만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, 이제 코스닥에서도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, 지금은 이제 주가가 전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죠. 자, 분식회계 2호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기에는 또 애매하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, 그때 당시 유튜브에서 계속 나왔죠. 셀트리온 분식회계 해도,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제 증선이나 뭐 이런 데서 얘네를 상폐했다가는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제 가벼운 처벌 정도로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좀 끝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, 일단 주가는 전혀 그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았습니다. 주가는 현재 고점 대비해서도 엄청난 하락이고 최근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. 아예 센티먼트 자체가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고,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.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뭐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하락에 대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이고요.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, 그러니까 이번 달 이제 중으로 뭐 분식회계 여부나 이제 뭐 과징금 뭐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정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뭐 이런저런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레키노나주도 뭐 효과가 없니 많이 하니까 너무 지금 뭐 얘네 램시마나 이것만 가지고 우려 먹기에는 상당히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1절만 해야 되는데 2절 3절 하는 거는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좀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일단 목표가 73,000원까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,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73,000원 와봤자 뭐 어떻게 보면 그거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일단은 73,000원 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, 이거를 그냥 무작정 뭐 8만원 9만원 갑니다. 유튜브 막 보셨잖아요. 유튜브 보시면 뭐 이 종목 뭐 그러니까 뭐 분식회계고 뭐고 간에 어차피 매수 이제 인기가 많아서 뭐 상승한다 뭐 이래저래 해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했지만,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그냥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, 그렇게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악재가 있더라도 이것이 10,000원짜리가 5만원 갑니다 이래야 이제 아무래도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. 누가 솔직히 기분 나쁘겠습니까? 내 종목이 뭐 배로 상승한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. 근데 저처럼 하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셔서 아마 싫어요를 누르거나 그러실 수 있지만,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뭐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. 정말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, 우리가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
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이제 토론방 보면은 뭐 이거 이거 신약 개발은 뭐 이런 저런 뭐 지금 바이오 다시 간다 램시마 임상이 어쩌고 막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램시마 임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하고 있던 거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특별한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, 뭐 실패했냐, 성공했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고, 그리고 셀트리온 내부에서 뭐 이제 경영진이 매수를 했니, 뭐 자사주 매입했니 했는데 자사주 매입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.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그냥 낚시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싯대에다가 떡밥이나 이제 그런 거를 끼워 넣잖아요. 그래야 이제 그거 딱 물고 이제 월척을 낚는 거지. 우리가 낚싯대에 떡밥도 없이 그냥 낚싯바늘만 하면 누가 그걸 물겠습니까?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. 뭐 이게 100%는 아니지만 그냥 갑자기 낚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낚시 얘기로 좀 말씀드렸습니다. 뭐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괜히 제가 막 그렇다고 하면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 저를 이제 욕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이제 좋은 종목,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이고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이제 많은 펀드, 이제 ETF랑 펀드, 어중간한 펀드에 거의 다 들어있는 이제 종목 중 하나지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서 아무래도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100%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시장이 만들어가는 그 주가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판단,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 애들의 수급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일단 73,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신 이 종목은 이제 손절 익절을 하기는 사실상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라 해도 상당히 이제 박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기서 뭐 65,000원 손절해서 했다가는 뭐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손절 익절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좀 시간 지나서 좀 반등하는 거 보면서 뭐 1차, 2차, 3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하신 분들 물타기, 그래서 뭐 제 목표가 보고 물타기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보유한 것만,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. 보유한 것부터 일단 정리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